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인공지능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진짜 뭐든 다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능력 뒤에 사실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숨어 있거든요. 아마 잘 모르셨을 텐데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도대체 왜 가장 똑똑하고 강력하다는 AI들이 이렇게나 비효율적일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해지죠. 자, 그럼 이 비효율성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모든 문제에는 다 원인이 있잖아요.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바로 지능의 높은 비용이라는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요즘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들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죠? 사람처럼 우리말을 알아듣고 뚝딱하면 멋진 글이나 그림도 만들어내고 심지어 복잡한 문제도 풀어내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죠. 이 엄청난 능력 뒤에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연산 비용, 그리고 이걸 실제 서비스로 내놓으려고 할 때 부딪히는 거대한 벽 같은 문제들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의 가장 핵심에는 바로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AI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만든 1등 공신이 동시에 이 모든 비효율의 근원이 되고 있다니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논문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논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막대한 연산량을 필요로 하며 대규모 학습과 실제 배포에 상당한 장애물을 제기한다 라고 말이죠. 우와, 상당한 장애물이라니. 이게 그냥 좀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는 게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이제 문제의 심각성과 충분히 공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되죠. 다행히도 전 세계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빠른 AI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청사진이 담긴 아주 중요한 논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 제목부터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속도는 언제나 승리한다. 와, 정말 대담하고 강력하지 않나요? 마치 앞으로의 AI 개발은 이래야 한다 라고 선언하는 것 같아요. 꼭 외워둬야 할 주문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서베이 논문이라는 게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뭐냐면요. 어떤 한 분야의 최신 연구들을 싹 다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는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의 지도나 가이드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지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무려 82페이지에 달합니다. 82페이지요? 이 방대한 분량 안에 얼마나 많은 최신 연구와 지식들이 압축되어 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정말 엄청난 깊이가 느껴지는 숫자입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이 논문이 하려는 건 딱 하나입니다. 더 효율적인 LLM, 그러니까 더 빠르고 똑똑한 AI를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길을 보여주는 것. 말 그대로 미래 AI를 위한 설계도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멋진 설계도 안에는 과연 어떤 비밀 도구들이 들어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효율성을 위한 도구 상자를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핵심적인 해결책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 5가지 핵심 전략 도구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기발하고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선형 및 희소 모델링은요. 복잡한 계산을 훨씬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일종의 계산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죠. 둘째, 효율적인 어텐션은 AI가 쓸데없는 정보는 무시하고 딱 가장 중요한 핵심에만 집중하도록 똑똑하게 만드는 기술이고요. 셋째, 전문가 혼합. 이건 이름 그대로예요.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 명을 모아놓고 각자 제일 잘하는 일만 시키는 것처럼 AI 모델을 구성하는 거죠. 엄청 효율적이겠죠? 넷째,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는 앞에서 말한 이런 좋은 기술들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하나로 합치는 뭐랄까 어벤져스 같은 팀을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퓨전 LMM은 아예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만들어내는 접근법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AI를 더 빠르고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한 정말 창의적인 시도들인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이건 그냥 기존에 있던 모델에 뭐 좀 덧붙이고 수정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속도라는 목표를 위해서 AI의 구조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짜는
판을 뒤엎는 혁신적인 방법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들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속도와 효율성에 목을 매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 그게 바로 속도가 언제나 승리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효율적이라는 건요, 단순히 빨라진다는 것 이상의 아주 큰 의미를 가져요. 생각해보세요. 훨씬 적은 자원으로도 더 강력한 AI를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비용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도 AI가 적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이 놀라운 기술을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기술의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노력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면서도 훨씬 더 다재다능한 그런 차세대 AI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한 위대한 여정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AI의 미래가 지금처럼 무조건 더 크고 더 무겁게 만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더 작고 더 빠르지만 훨씬 더 똑똑하게 만드는 길로 가야 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앞으로 펼쳐질 AI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